지수함수에서 중요한 얘기들은 얼추 알고 있을 거고, 밑이 중요하다는 거, 그지? 밑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문제 풀자. 지수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밑인 a가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 크다 깔려 있어야 되고, 이때 얘의 그래프는 증가함수, 이때 그래프는 감소함수.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가 y는 2의 x제곱, 얘가 y는 2분의 1의 x제곱. 이때 얘를 살짝 바꿔주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얘네들은 뭐야? x의 부호가 바뀌었네? y축 대칭 관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라는 거 알면 되고, 다음 유리함수와 마찬가지로 얘도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점근선. 일반적으로 얘가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간에 점근선의 기본은 x축을 점근선으로 하고 있지. 즉 y는 0이라는 직선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점근선이 식이 항상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으니까 식이 막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점근선과 관련이 있는 건 뭐다? y축 평행이동 값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건 얘가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했느냐, 그걸 따져야 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점근선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거 알면 되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딱히 뭐 없고, 뒤에 여기 아직 여기선 안 나오겠지만 뒤에 있겠지만, 지수함수에서 이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 들어갔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문제. 뭔지 알지? 치환하는 문제, 그지? 이런 거 풀 때 지수를 치환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지수건 로그건 치환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어? 문제에서는 x의 범위를 줄 텐데 얘를 치환하는 순간 요 범위로 적용시켜서 t의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맞나? 얘들아, 함수에서 치환할 때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새로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일단은 당장은 딱히 지수함수만으로는 요게 사실 끝이지. 물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면 지수함수와 어떤 직선 간의 교점을 구할 수도 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간의 교점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y는 x 대칭이 튀어나올 거고, 그지? 중요한 건, 자, 요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아마 뒤에 있겠지? 함수의 그래프에 교점을 구하는 상황, 지수함수가 있는데 교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는 만약에 2차 함수랑 1차 함수 교점 구하래. 그러면 그냥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약에 fx, gx라고 한다면 fx랑 gx가 같다라고 놓고 그냥 방정식 풀면 교점 나오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요 교점 구하는 게 요 방식으로는 절대 안 풀리지. 예를 들어 y는 2의 x제곱과 y는 3x 플러스 1 간의 교점 구하래. 그러면 원래대로 하자면 식이 이렇게 세워지잖아. 이거 못 구해. 계산 못 해. 그래서 얘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돼. 즉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통용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방법, 즉 문제에서 또 다른 정보를 주겠지.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좀 어려워. 그게 다른 함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수원에 있는 이유야.
교점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거.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 생각해봐. 여기 로그가 왔다 쳐. 이거 뭔 수로 풀어? 그지? 못 풀어. 그래서 이걸 간접적으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나마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고 지수함수 문제 풀어보자. 일단 여기는 뭐 시작되기 없는 얘기 나왔고, 자 일단 327번 해봅시다. 327번. 그 위에 있는 25, 26도 풀면 좋은데 뭐 이 정도는 알 테니까 넘길게. 어렵지 않지 얘들아? 정답 32번에 3번, 36번에 5번. 36번 같은 거 할 때 굳이 내분점 공식 쓸 필요 없다. 안 썼지? 썼어? 못 풀었어? 36번 보자. 어렵지 않아. 지금 y는 3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대. 자, 여기 위에 한 점 a를 잡았는데 그 a의 y좌표가 3분의 1 나왔대. 그러면 어렵지 않게 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네 라는 게 나오고, 다음 b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요 a와 b를 이은 선이 있는데 얘가 y축에 의해서 1대 2로 나눠지더래. 이 상황이지. 자, 그러면 요 내분점의 x좌표는 누가 뭐래도 0이지. y좌표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걸로 어차피 내분점이건 외분점이건 뭐건 간에 x좌표는 x좌표끼리 놀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놀잖아. 단순하게 생각해봐. 마이너스 x좌표만 볼 거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거리랑 0에서 b의 x좌표에까지의 거리랑 1대 2의 비율 떠야 되지. 근데 얘에서 얘까지 거리 1이지. 그럼 얘에서 얘까지 거리 무조건 2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x좌표는 무조건 2지. 그러면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어렵지 않지. 다음 339번. 요거 하나 하자. 자, y는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3. 자, 그럼 얘를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지수의 x의 개수가 음수면 불편하니까 밑한테 주자.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다음 두 번째는 굳이 생각해 보자면 얘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뒤에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지. 자,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됐든 간에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의 그래프는 첫 번째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로 보자. 밑이 2분의 1,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감소함수일 거야. 다음 얘는 y축 대칭 이동, y축 평행 이동 값이 3이니까 점근선이
y는 3으로 3칸 올라가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릴 곳은 여기. 거기에서 감소함수로. 다음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이런 거 그릴 때는 y절편 정도는 구해주면 좋아. x가 0일 때 y값. 자, x가 0이면 y는 4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0,4를 지나는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지겠다. 어렵지 않아.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점근선은 y는 3이다. 맞지? 2번 0,4를 지난다. 맞고 3번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3보다 크다. 맞지? 4번 y는 2의 x승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이 아니지. 그지? 원점 대칭이 아니라 y는 2의 x승 플러스 3의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킨 거지. 만약에 원점 대칭을 쓰고 싶다면 기준식을 뭐라고 잡아야 되겠어?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3. 아,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이라고 잡아야겠지. 그러면 원점 대칭하면 제가 나오잖아. 시연이 이해돼? 봐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얘를 원점 대칭해보자. 그럼 뭐가 나오나? 그러면 x와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y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원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5번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와 같다. 맞지? 맞지? 저거 뒤에다가 상수항으로 3이 더해지고 x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있는 그대로 쓴 거다. 맞니? 다음 시연아 까먹어서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자, 다음은 조금 많이 풀어볼게. 65페이지에 56, 50 아니다. 57, 58만 해도 될 것 같아. 57, 58. 자, 57번 먼저 보면 이거 식은 저렇게 써 있지만 이렇게 봐야 되지. y는 절대값 2의 x-2제곱 마이너스 5랑 y는 k랑 교점에 대한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텐데 얘 그래프는 일단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겠고, 자, 얘 그래프는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근선 y는 마이너스 5로 잡아주고, 다음 증가함수고 올라갈 건데 조금 빡빡하게 그려서 이거 y절편 잡아보자.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5니까 여튼 음수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치? y절편을 잡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y절편이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0이면 요 원점을 지날 거고 양수면 요렇게 지날 테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빡빡하게 그려주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얘한테 절대값이 붙었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음수였던 애들이 양수화가 되니까 여기 부분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맞나? 그래서 전체 그래프는 얘랑 얘가 되겠지.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점근선도 똑같이 올라가겠지. 요렇게. 됐니? 자, 그럼 요 상황의 그래프가 있을 때 y는 k라는 그래프가 그려졌어. 이때 문제에서는
오직 한 개의 실근만 가져야 된다. 즉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K는 이 점근선부터 가능하겠지. 교점 한 개 나오잖아. 이 위로 다 가능하겠지. K가 6이어도 7이어도 8이어도 9여도.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정수 K는 5부터 시작해서 6도 되고 7도 되고 8도 되고 9도 되겠지. 근데 하나 더 있지. 어디 있어? 정수를 했으니까 K가 0이어도 되지. 교점 하나잖아. 그래서 0 추가 해서 정답 6개.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358번을 보면,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오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분면을 지난다, 어떤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 그럴 때 너희가 상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보는 거야. 딱 그 사분면을 지날 때와 안 지날 때의 그 기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58번 보면 지금 일단 y는 절대값 9의 x제곱 마이너스 3이 있고, 또 하나가 y는 2의 x 플러스 k승이 있었어. 자, 얘네들이 교점 두 개래. 자, 일단 그려보면 얘의 그래프는 점근선을 마이너스 3으로 하는 증가함수지.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뭐 지금 여기서도 그려줬겠지만 요렇게 그려지는 애였는데 절대값 받아서 거기 책에 있는 그림처럼 요렇게 생겼겠지. 얘가 1번 그래프. 여기까지는 별일 없을 거야, 그지? 자, 다음. 이제 y는 2의 x제곱 2의 x 플러스 k승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지금 문제에서 조건이 붙었지. 그 교점 두 개가 첫 번째 교점은 음수여야 되고, 두 번째 교점은 양수는 양수인데 2보다는 작아야 된대. 교점의 x좌표가. 즉 첫 교점은 여기랑 만나야 되고, 두 번째 교점은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생각해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문제 조건에 맞겠지. 지금 왼쪽만 볼 거야. 얘가 어디까지 그려져야 문제 조건, 얘의 조건에 만족하겠어? 얘랑 y절편이 같을 때까지가 문제 조건에 해당되겠지. 이 굵은 파란색부터 문제 조건에 안 맞게 시작하는 거잖아. 이래서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요 점을 지날 때가. 즉, 요 점을 지날 때보다 y절편이 올라간다면 문제 조건에 맞겠지. 그러면 이 y절편이 얘랑 똑같을 때를 찾자. 그러면 얘한테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 받아서 여기가 2란 말이지. 즉 얘의 y절편이 0일 때보다 y절편이 크면 돼. y절편이 2일 때보다. 그래서 y절편이 2가 된다는 건 x가 0일 때 y가 2가 나왔다는 거니까, 해서 이때 k가 1이 나오지. 즉 요 상황일 때의 K가 1이라는 소리야. 괜찮나? 근데 그것보다 Y좌편이 커야 될 거 아니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의 Y좌편은 뭐야? X가 0 넣으면 2의 K승이지. 얘의 Y좌편이 2의 K승이야. 근데 얘가 2보다 커야 되잖아. Y좌편이, 얘의 Y좌편이 얘의 y절편이 이보다 높게 있어야 얘보다 위에 그려지니까 음수 쪽에서 만나겠지. 맞나? K가 1보다 커야 돼.
요게 첫 번째 조건으로 만들어낸 K값의 범위. 됐니? 다음 두 번째 조건. 요거. 자, 오른쪽에서 만나긴 만날 건데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얘가 x가 2일 때 y가 몇인지 찾아보자. x에다 2 집어넣으면 81에서 300이니까 78이지. 얘가 2,78이야. 그러면 내가 그릴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랑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여기랑 만나야 되지. 맞아? 그 말은 얘의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 78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빨간 선,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x가 2일 때의 y값인 여기가 78보다 위로 올라가 버리면 문제 조건 안 맞는 거잖아. 78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지. 표현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한테 x에다 2를 넣자. 그러면 2에 2 플러스 k승이 되는데 걔가 78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78보다 작다는 건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건가? 당연히 여기서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 별수 아니니까 k가 될 수 있는 수가 어디 보자. 1보다 큰 수면 되는 거니까 k가 2도 되겠지, 3도 되겠지, 4도 되겠지. 5부터 안 되지. k가 5면 2의 7승이니까 78보다 커지잖아.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수는 1보다 큰 수들 중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2, 3, 4가 되겠다. 그래서 그 k 값을 다 더하면 정답은 5번 9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지금 위에 두 문제를 풀어서 알겠지만 그 문제 조건에 맞는 또는 안 맞는 그 갈림선 있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런 데서 말하자면 특정 점, y 절편이 될 수도 있고 x 절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함수값이 될 수도 있고 그 점일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점보다 올라가야 될까 내려가야 될까 이것만 잘 따지면 되지. 오케이? 자, 유형 8번에는 이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쉽지. 너무 쉬운 거야. 오히려 이차 함수가 더 어렵지. 왜냐? 이차 함수는 증가와 감소가 공존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의 중심으로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는 증가, 여기는 감소니까 어떤 특정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됐지. 그잖아?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근데 얘 외에 다른 초월함수들, 즉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부 다 얘네들은 증감이 특별하게 뭔가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증감이 바뀌지가 않아. 증가함수, 감소함수지. 그럼 증가함수 뜻이 뭐야?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 아니야?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x가 큰 게 함수값도 크겠지. 감소함수는 반대로 뭐야? x가 큰 게 함수값은 작겠지. 그러면 만약에 a부터 b까지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당연히 a일 때 최소고 b일 때 최대겠지. 왜? 증가함수니까. 반대로 감소함수라는 게 확정됐다면 a부터 b까지 최대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a일 때 최대겠지, b일 때 최소겠지. 왜? 감소함수니까. 이 사이에 무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지. 증감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특별한 장치를 주지 않는 한 최대 최소는 너무 쉬워. 그냥 양쪽 끝값, 범위의 양쪽 끝값 집어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끝. 오케이? 근데 그렇게 끝나면 심심하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조금씩 장치를 마련하겠지. 헷갈릴 만한 장치들을. 다 그냥 무난한 문제들이네.
자, 이거 367번 하나만 해도 되겠다. 367번. 나왔어? 정답 2번. 돼?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이거 72, 74. 자, 정답 372번에 1번, 374번에 2번. 돼? 괜찮아? 다음. 어? 380번. 380번 정답 3번. 돼? 자, 일단 숙제는 저번 거에 이어서 좀 부지런히 해야겠네. 잠깐만. 오늘 수요일이지. 우리 다음 수업이 다음 주 월요일이지, 맞나? 맞지? 좀 기네. 상용 로그까지 끝낼 수 있니? 서술형 빼고. 내가 오늘 이후로는 이렇게 무리하게 숙제 안 줄게. 이번만 진도 한 번만 따라잡자. 열심히 해서 상용 로그까지만 마무리해야죠. 알았지? 상용 로그까지. 조금 빡센 건 나도 인정하는데